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다루 세상 보기의 이다루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참신한 후보들을 만나보는 기획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박대동 울산시 북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박수 주실까요? 자, 그럼 이제 선거 사무소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가가지고 뽑아오래요.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요즘 무척 바쁘시죠? 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참 오래간만입니다. 예, 예.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네요. 정월 대보름이 지난 지 며칠 안 됐는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북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박대동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다루 대표님은 제가 울산에 처음으로 정계 입문해서 내려왔을 때 처음으로 인터뷰를 해주신 그런 인연이 있는 분이고 또 이번에 이렇게 귀한 방송을 시작하셨다 그러는데 요즘 올바르고 또 신속한 그런 정보의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국민들의 그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방송으로 많이 발전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새해 벽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 우려 때문에 전 세계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요. 국내에도 지금 바깥 출입들을 다 삼가고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때문에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두려움은 가장 큰 적은 두려움 그 자체라 그랬는데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빨리 잘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혼란스럽고 또 안보는 걱정거리가 많고 그 가운데 또 서민 경제는 어려움이 점점 더 깊어져 가서 시름이 많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그런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지켜질 수 있느냐 또 시장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느냐 이걸 가름하는 관심이 많은 때입니다. 더더욱 우리 울산 북구를 비롯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로도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로 알려진 그 불법 선거 개입 사건으로 시끄럽죠. 이에 대한 그 국민적 유권자의 심판이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후보님은 지난 19대 울산 북구 국회의원을 역임하시면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종합헌정 대상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왕성하게 의정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 이렇게 또 출사표를 내셨는데 출마표를 좀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된 것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울산 북구가 말씀하신 대로 19대 때 제가 열심히 지역을 살펴서 과거에 낙후되었던 울산 북구의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기고 그랬는데 자긍심도 생기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발전이 지치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북구 이전 문제가 전 주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좌절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주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올주군으로 이전이 됐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울산 북구가 최적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실 중구와 동구 우리 이웃 동네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 쪽에 유치하지 못한 것은 전략과 여러 가지 면에서의 실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입니다. 정말 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새로 시도한 정책들이 전부 다 실패했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는 경제고 또 경제라는 건 바로 또 먹고 사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기본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을 이 정부가 강조를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도 직장이 있어야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또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혈세를 쏟아부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라는 것이 결국은 알바성 노인 일자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이나 발전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느끼면은 문재인 정권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로 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동안에 우리 선대들이 정말로 산업화를 통해서 민주화를 통해서 쌓아놨던 그 곡간을 다 허물어서 이제는 망국의 길로 이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고용 절벽에 눈물 짓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중소업체 이런 분들에게도 발전에 대한 희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제 정책을 좀 바꾸는 데 앞장서야 되겠다. 저는 더더욱 경제금융 전문가로 자처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경륜과 지식과 경험 이런 거를 좀 쏟아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안보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밥이라면 안보는 집입니다. 집이 튼튼해야 밥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권이 들어와서 내내 김정은만 바라보다가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비핵화를 관찰하지 못한 채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 이것은 계속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할 운명의 존재로 만들어간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바로잡아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모든 정책에 있어서 무능과 무책임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현재 20대 국회에서 특별히 극명하게 나타난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이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데 좀 일조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울산 북구는 과거에 노동자의 도시로 불릴 만큼 어떤 대형 공장들이 많고 또 인구 또 이렇게 대단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있지만 이게 또 특히 도로라든가 이렇게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이 좀 시급한 시점인데요. 우리 후보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공약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 일을 보여주는 제 의정보고서 하나 오늘 들고 나왔는데 잠깐 보여드린다면 북구 지도의 완성입니다. 여기에 제가 4년 동안 거의 1조 한 9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와가지고 오토밸리로 연결,
그다음에 농수 옥동 이해라고 그러지요. 예. 그 신설 7번 국도 확장 예. 여기 뭐 지도로 이렇게 예. 정리를 해 놨습니다만은 예. 그다음에 북부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지금 지금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지체되고 있는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에서 네, 이전되는 것, 예. 또 이제 그 외곽 순환도로 추진 등등 이런 일들이 상당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전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제가 들어가서 지금 가장 이 도로교통망으로서 필요한 강동 터널을 포함한 외곽순환도로 이걸 조기에 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동해남부선 그 전철 복선화로 이렇게 이전이 되지만 지역 주민들이 부산에서 울산을 오가는 광역 전철을 가칭 송정역까지 이렇게 이전 확장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좀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북구 이전이 좌절된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간 거는 저 남서쪽에 있는 울진군 쪽으로 가 있는데 앞으로 이 경주권을 포함해서 중구, 동구하고의 접근성을 생각할 때 북구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북구 지역에 있는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새로 하나 추진하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소득 주도 성장 이것을 과감하게 민간 주도 그리고 기업 주도 성장으로 바꿔서 거기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 더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맞도록 해외에 나가서 그 정부의 외교와 발을 맞추어서 왕성한 외교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외교 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국익에도 도움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데 힘을 좀 보태야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대 때 한 멕시코 의원 친선 연맹의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한국에 오셨던 멕시코 국회의장을 그분이 몸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새벽에 내렸는데 이 당뇨로 인해서 이 다리를 하나 절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아무도 그 공항에 안 나가는데 제가 일부러 나가서 그분 휠체어를 직접 이렇게 이끌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멕시코의 그 몬테레이 지방에 현대 기아차가 현지 공장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좀 많이 좀 도와달라 하는 지원 요청을 했고 아마 조금 도움이 안 되었겠나 그렇게 기대됩니다.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그냥 유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원 외교 활동을 통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왕성한 활동 이제 당선이 되시면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성공을 하신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예, 욕심을 또 너무 많이 내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20대 국회에서 특히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국회가 필요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이 삼권 분립으로 얘기가 되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겠다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이미지 쇄신에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저는 19대 국회의원 활동할 동안에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했고 그 결과 270개 NGO 시민단체들이 선정하는 국회 헌정 대상을 4년 연속 받았던 그리고 뭐 국감 우수의원상 등 많은 그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전직 의원입니다. 다시 그때 했던 그 초심의 그 열정을 살려서 이런 국회의원도 있다. 이 사람 좀 다르네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한 사람부터 국회의원 이미지가 달라지는데 좀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의 그 해야 할 그 역할 중에 입법입니다. 민생 입법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제가 19대 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최초로 제정했거든요.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끝까지 그걸 설득하고 해서 그것이 이제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연간 한 3조 한 4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 이 보험 사기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만큼 보험금을 줘야 되니까 이거를 보험료로 국민들한테 이제 전가를 하게 됩니다. 연간 한 가정당 한 20만 원, 1인당 한 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물지 않아야 될 거를 너나 할 것 없이 모르게 물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민적의 불필요한 부담도 덜어드릴 겸 보험 사기가 없는 나라,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고 정직한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사회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걸 입법을 했는데 지금 시행 3년 차입니다. 따라서 3년 동안에 그 법이 시행된 그 결과를 사후관리 차원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필요한 입법적인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입법한 공수처법, 이거는 독소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검찰 길들이기를 통해서 또 독재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시행되기 이전에 그 법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후보님은 과거에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예산 담당관을 또 지내셨고 또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역임할 정도로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우리 또 경제에 관한 저서를 많이 내셨는데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보는 경제, 굉장히 이것도 친절하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책은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저거는 그 모르겠어요. 이 시청자들한테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한 12년쯤 전에 경제 해설 방송을 했습니다. 그 했던 그 원고를 일부를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낸 것인데 그 안에 경제를 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그거를 가급적 쉽게 풀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 이론이 정의될 수 있구나 이렇게 재미있게 보시라고 만들어놨는데 뭐 솔직히 나중에 그에 대한 그 평가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제목이 그 얘기해주듯이 마음으로 보는 경제를 한 것은 경제는 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걸 보는 경제 이렇게 제목을 또 지었지요. 그리고 또 책 또 정치 마음에서 길을 찾다. 예. 또 이런 책도 내셨는데 이 책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요거는 제가 이제 19대 국회의정 활동을 하면서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 초보 정치인으로서 겪었던 애로사항 또 제가 입법 활동이나 정책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평가 이래서
일종의 책으로 만든 의정 보고서를 할까요? 예. 뭐 제 마음을 담아서 그것도 마음에서 길을 찾다 한 것은 예.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 권의 책을 낼 정도로 또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지켜나가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보관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또 전공했고 행정고시를 거쳐서 우리나라 가장 중심적인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그 부처에서 한 30여 년간 이 기획예산, 금융 이런 걸 다 섭렵을 했고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또 집행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금보험사를 끝으로 나올 동안에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특히 금융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이 경륜과 지식이 있다 할까요? 예.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한다면 우리 지역 경제 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은 산업도시입니다. 예. 산업도시면은 아무래도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등 실물 쪽에 이게 비중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실물과 함께 금융이 같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전체 경제가 튼튼해지거든요. 예. 그럼 울산은 보강해야 될 게 그 제조업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융 서비스 산업 쪽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쪽 금융 서비스 이쪽에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됩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가 그 추진하고 있는 동부가 오일 허브에서 이제 가스까지 넣어서 오일 가스 그 허브라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그야말로 그 유류 창고에 그칠 우려가 많습니다. 네. 기왕에 만드는 거 이 유류나 가스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는 장소를 울산에 할 수 있게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쓰는 그 이 원유들이 싱가포르 시장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거를 울산에서 거래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 유류나 이런 것들이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선물 거래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울산에 국제 석유 거래소를 여기다 신설하는 걸 이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19대 때 제가 그걸 계속 강조했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뒤에 아무도 그걸 팔로우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별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저는 이번에 들어가면 꼭 그걸 관철시키고 싶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카고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카고는 미시간호 옆에 있어가지고 그 각종 곡물들이 모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곡물도 자주 섞기 때문에 예. 입도 선배 같은 이런 우리로 치면 입도 선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선물 가격이 결정되기 위해서 미리 미래의 가격을 결정해서 거래를 미리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 거래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시카고 곡물 거래소예요.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물 거래소가 생겨진 배경이고 선물 거래하는 이게 금융회사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도 생기고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 그러는데 어지간한 공장 하나 세우보다도 이 금융 서비스 업종이 만약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정말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단순히 우리 울산 북구를 떠나서 울산시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꼭 그 도입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심리라는 건 결국은 투자 심리와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개 다를 만들게 하려면은 결국 민간 기업이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야 되고 소비자를 믿고 이걸 소비를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 정부의 그 정책을 보면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집권하기 시작하실 때 5년간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채용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걸 한번 그 경제 효과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본 네. 결과에 의하면 국회 예산정책실에서 분석한 재정 수요를 보니까 17만 4천 명을 구급 공무원으로 그 채용을 했을 경우에 30년간 급여만 약 327조 원, 퇴직 후에 연금 92조를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419조 원 정도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민간이 그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서 투자해서 일자리를 그렇게 만든다면 정부 재정 하나도 들어갈 필요 없지요. 오히려 이 기업들이 만든 그 일자리나 그 기업 투자 활동을 통해서 번 수익이 생기니까 그거는 국가의 법인세나 또 개인적으로 소득세나 이런 걸 통해서 세수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쌓아놓은 나라 국간을 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 형편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후자로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 정책이 맞다. 그러니까 그 바른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북부는 보면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중구 동구 합친 거에 중구 동구 남구 합친 거에 1.1배 정도 더 크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북구에 제가 여태까지 그 해왔던 도시 인프라 해가 도로 교통망이 이제 교통망이 다 확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네. 경부 고속도로가 우리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그 유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북부의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 여건과 환경을 하는 그 조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그 북부는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 자동차 같은 제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그 투자 기업들을 많이 북부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이제 산업 수도인 울산이 그것만이 아니라 살펴보면 문화, 예술, 관광 자원들이 많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다 없어갖다 아마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그쪽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많이 이 육성을 해서 관광객도 많이 가져와서 여기에 많은 그 먹거리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경제 살리기는 경제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담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아마 정치권에서 가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마 이제 청와대 김기현 울산 전 시장의 함영수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후보님도 과거에 선거 과정에서 이 사건으로 이렇게 관련해서 좀 힘들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먼저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우리 자유한국당 거의 전멸하다시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저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북구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선거 이전에는 그 후보 선호도 조사에 보면 가장 선두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패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소위 그 청와대 함영 사건이라 하는 함영 수사 사건이라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장 선거에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지방 선거라는 거는
후보들이 줄 서 있기 때문에 네. 저 위에 시장에서 뭐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투표할 때 투표 성향이 줄 투표하는 경향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뭐 저도 그 간접적인 피해자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런 반칙과 불법은 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규명돼야 되겠고 이제 그 정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4.15 총선에서는 정말 그런 바람이나 이런 그 잘못된 그 방식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제대로 된 주민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후보님 뭐 다른 어느 후보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참 많으실 텐데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래도 끝으로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나 이 얘기만큼은 꼭 강조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대 이제 국회 시절은 초선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옛날 공직 생활 하듯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지도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어차피 하나의 부족한 저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억울하게 그 비판을 받아야 할 그런 이제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 가슴앓이도 많이 네.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제 그 억울함이 그 사실과 다 다르다는 것들이 다 밝혀져서 그래 했지만 저는 지금 생각할 때 그러한 일들로 통해서 많이 아파본 만큼 또 그만큼 또 성숙한다. 이 정치 세계의 그 냉혹함을 또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네. 개인적으로도 자기 성찰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얻는 것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한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가슴앓이 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했던 그것을 토대로 네.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원하시는 정말 올곧고 바른 정치를 이제는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옛날 그 구태를 가진 그런 정치를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정말로 불꽃처럼 과거의 잘못된 관습과 구태를 이 불꽃에 다 태워 없애버리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이 시대를 밝혀주는 그 횃불과 같은 그런 정치를 새로 시작하고 싶고요. 꼭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의 발전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은 것도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결국 사람이 이루은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글로벌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는 봅니다. 외국인을 만났을 때 그래도 그 인사 말 정도는 편하게 할 수 있는 의원에게 활동을 위해서라도 그러하고 또 글로벌 시대가 돌아가는 시대의 흐름과 역사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다음 세대에 이런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그 인재들이 우리 젊은 도시 울산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해놓고 아름다운 그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네. 하신 말씀 중에 비가 내려야 무지개 뜬다.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람의 향기를 내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우리 이다로 대표님 만나 뵙고 나니까 박대동 TV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데 말 좀 지도해 주시고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다루 세상 보기에서 마련한 사회로 청소한 기획 프로그램. 네, 이번에는 울산 북구 박대동 국회의원 예비 후보편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가 당당히 더 높이 올라 언제나 바라는 꿈이 이제 모두 이루어진다.